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7일 금요일 오후 4시 43분입니다. 주말에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AI 고평가 우려가 작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시장이 이것 때문에 빠지고 있죠. 그죠? 이 시장의 하락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역시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AI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대형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빠졌고요.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이제 거의 잘 보이지 않고 전형적인 어떤 그런 하락장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많고 낙폭도 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AI 고평가 우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젯밤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백악관에서 AI 산업에 대한 구제 금융이 없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좀 더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결국 AI 고평가 우려죠, 그죠? AI 고평가 우려 심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약간 실질적인 것도 있죠. 그죠? AI 고평가 지금 이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지금은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 잊으시면 안 되겠는데 FOMC 영향을 사실상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안 받고 있다.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매크로적인 거에 대한 영향은 일단 시장이 거의 안 받고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며칠 전이었죠. ADP 고용 지표 발표가 됐고 또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표 이런 거 발표되면서 이것들은 어떻게 됐죠?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하락시켰지만 이날 시장은 상승 마감했다. 별로 영향 안 미치고 있죠.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챌린저 잡커츠라고 그 감원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죠. 그죠? 감원이 많이 늘었다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집니다만은 미국 경제 안 좋다는 건데 하여튼 이 지표 나왔는데 어젯밤은 시장이 급락하긴 했죠. 사실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과 관련된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FOMC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죠? 지난주에 FOMC 회의 분명히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이 매파적인 FOMC 회의의 영향이 이번 주에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그 두 가지 큰 축이 그죠? 반도체 랠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현금 가치 훼손과 관련된 그러니까 완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반도체 고평가 이거 때문에 지금 반도체나 AI 고평가 우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훼손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FOMC 영향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 지금 이번 이유도 약간 훼손이 되는 거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참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연방정부 셧다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그죠? 미국 정부 셧다운도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측면도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잠깐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은 그래서 나스닥인데요. 찔찔찔찔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언제부터 약했죠? 10월 30일부터 시장이 좀 비리비리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이날 음봉이 조금 좀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이날 일단 어떤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부터 시장이 조금씩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이 시장이 힘이 없어진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거래일째입니다. 그죠? 이렇게 시장이 오랫동안 힘이 없다 보니 이제 갈수록 투자 심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상승하는 종목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하락을 한다고 하면 낙폭이 커지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낙폭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요. 건전한 상승 장중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지난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죠? 여기서 이날부터 10월 23일부터 시장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급등의 피로감을 푸는 여기에 있는 이런 갭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런 갭을 메우는
이 시장의 건전성을 너무 급등한 거에 대한 피로감을 회복하는 건전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눌림시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언제부터 10월 10일부터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좀 그때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장이 들썩들썩 약간 투기성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은 보시면 굉장히 찔끔찔끔 빠지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지금 변동성 지수나 이런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지금 찔끔찔끔 빠지고 있는 게 근데 사실 막 긍정적으로 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차라리 지난번 트럼프가 발언해서 10월 10일 날 폭락한 것처럼 한 방에 훅 빠져야지 어떤 이런 이 안 좋은 에너지들 어떤 이런 하락 에너지가 확 소진이 되면서 다시 시장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은 찔끔찔끔 빠지고 있다란 말씀. 네, 지금 찔끔찔끔 빠지고 있다란 이야기 드렸죠. 이 찔끔찔끔이 언제 한번 훅 빠지는 게 나와야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패턴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변동성도 크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기본적인 정석적인 대응이긴 한데 매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매수의 어떤 언제가 바닥일까에 대한 그런 어떤 힌트 그런 거를 좀 잡자면은 제 생각에는 이 큰 변동성이 터지는 거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엄청난 폭락 막 제 생각에 지금 상황에서 4, 5%급의 나스닥 지수가 4, 5%급의 이런 급락 폭락 나오는 거 별로 이상하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런 폭락이나 투매는 한 번쯤 야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런 게 나오면은 조금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어떤 매수의 근거 어떤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찔끔찔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확 나타나거나 아니면 확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어쨌든 매수를 좀 타이밍을 좀 당분간은 일단 좀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추세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상승 중 가벼운 눌림이고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죠? 고평가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 사실 재밌는 게 아직까지 AI 주식들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상 AI 주식들 별로 사실 이따 또 볼 거지만은 얘네가 막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지금 사실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또 막상 보면 아무리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가장 강한 게 또 이 친구들입니다. 고평가됐다고 하는 친구들이 또 가장 강해요. 하여튼 여전히 반도체가 대장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눌림시 매수를 한다면은 일단 반도체를 매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타이밍이 좀 중요한 거고 변동성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여전히 대장이라는 이야기 드렸고 다만 이제 반도체를 아무거나 사면은 조금 이제 곤란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AI 고평가 논란 이런 걸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옥석가리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 다 올라가긴 하는데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게 뭐죠? 예를 들면 메타하고 오라클 같은 거는 얘네는 대출을 받아갖고 AI 투자를 진행한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약간 좀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AI 마크 붙으면 다 올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고평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AI 테마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거는 아마 좀 그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좀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된다는 거. 하여튼 여전히 반도체가 잘 나가긴 하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좀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겠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승 장중이고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는 과정 중이고 어떤 이런 추세적인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추세적인 상승의 원인은 지금 이건데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이 1번 원인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흔들리는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꺾이게 이 친구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진다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친구들이 쉽게 죽을 만한 호재들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일단 뭐 간다라고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계속해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이야기도 하고 해서 시장이 조금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는 거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그죠? QT가 12월 되면 QT 종료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아마 셧다운 같은 것도 종료가 되겠죠. 그럼 유동성 또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이유가 더욱더 강화될 수도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죠, 뭐 계속해서 뭐 기업들 실적 발표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금 버블 우려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강세장 마인드는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추세적 하락 그런 거는 아직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일단 계속 눌림시 매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방 베팅은 아직은 생각하지는, 아직 그걸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하방 베팅 단기적으로 뭐 조금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이렇게 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시세를 먹기 위해서 하방 베팅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 강하단 말이에요. 상승장이. 너무나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지금 일단 하락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던 피로감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먹기 위해서 지금 하방 베팅하는 건 정석도 아닐 뿐더러 매우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이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그런 시세는 좀 취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S&P 지수도 뭐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찔찔찔찔 빠지고 있다. 찔끔찔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 한국 증시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튼 지금 그 찔끔 빠지고 있고, 이 단기 바닥을 잡는 거는 강한 매수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차라리 엄청난 급락 폭락을 하거나 이거 뒤에 일단 매수를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찔끔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일단 당분간 계속 찔끔 이런 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증시 그 변동성 보시자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쌍바닥을 완전히 만들고 쌍바닥을 완전히 확인하고 그죠? 21선 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젯밤이 좀 중요했어요. 어젯밤이 이제 5일선을 얘가 이 붕괴시킨 첫 번째 날이었는데 5일선 깨고 나서 눌림시 매수가 나와갖고 이렇게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변동성이. 그러면서 21선까지 안착했고 61선을 이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21선이 이제 머리를 들고 있고 61선까지 돌파 안착하려고 하고 있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모인 거는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쌍바닥 찍고 이렇게 강하게 차분차분히 올라오고 있다면 변동성도 이제 확 튀어오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그럴 힘이 내포가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변동성 이거 위로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는 게 정석적인 게 됐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요. 지금 이런 거 매수해도 돼요. 지금 이런 건요. 다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추세적으로 쭉쭉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매수는 워낙 투기적이라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이제 매수의 관점이 정석인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거죠. 그죠? 조정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증시가 바닥을 잡는 게 언제냐? 변동성 같은 게 훅 튀어오르는 날, 그런 날, 그죠? 변동성이 훅 튀어오른다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뭐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하면 변동성이 훅 튀어오를 수 있겠죠. 그런 때 이제 뭐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제 그런 전략, 전술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술적인 측면이겠죠. 그죠? 얘가 확 튀어오르면은 증시가 급락하는 거니까 증시가 그렇게 급락할 때 한 번쯤 매수를 해보자. 뭐 그런 거 전술적인 측면, 그죠? 눌림시 매수라는 기본적인 큰 전략이 있고 그 안에 변동성이 커지면은 뭐 매수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그 세부적인 전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얘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심화될 수 있는, 그죠?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때고 경계가 필요하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지수입니다. 요거는요. 보시다시피 그래도 강해요. 예. 가만히 보시면 이제 5일선을 깬 지 이제 뭐 2거래일, 3거래일째밖에 안 됐죠. 그죠? 근데 지금 미국 주요 지수들은 5일선 깬 지 뭐 이미 그보다 좀 시간이 좀 많이 되고 있죠. 특히 S&P 지수 같은 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째 S&P 지수는 5일선 아래에 있는데 어때요? 변동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거래일 지금 3거래일째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반도체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반도체가 그러니까 언제 그 지수가 훅 빠지든지 반도체가 빠지든지 하면서 얘도 변동성이 훅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확 빠지면은 이제 그런 때 이 반도체를 매수하는 게 여전히 정석이긴 하다. 다만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 좋은 종목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강하고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금리나 기대감이 좀 후퇴를 하고 뭐 이러면서 FOMC 영향 등으로 러셀 지수는 힘을 잃어가지고 신고가 레벨업을 하긴 했었으나 레벨업이 별 의미가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다시 지난 5월엔 박스권 안에 갇혔습니다. 고점을 찔끔 높였을 뿐 러셀 지수는 여전히 힘이 없네요. 그죠? 다 봤고요. 30년물 채권입니다. 어젯밤에 사실 그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연준 위원 하나가 나와가지고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오히려 채권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 어쨌든 근데 뭐 이 정도 상승한다라고 해서 얘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찔끔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바닥 확인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채권은 어쨌든 힘이 없습니다. 지금 주식이 힘이 있는 때지 채권은 지금 아직은 힘이 없다. 그리고 뭐 미국 경제 지표가 뭐 잘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덕분에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달러 강세가 찔끔찔끔 진행이 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달러 강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씩 보입니다. 물론 이거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혼조한 그런 박스권 구간입니다만은 달러 강세로 전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잠깐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자면은 달러 인덱스는 그 중요한 저항이 어딜까요? 여기가 직전 고점 어떤 저항 이 자리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 그죠? 이 자리를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 추세 전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얘는 일단은 뭐 지난번에 살짝 넘었다가 지금 이 자리 저항을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 추세적인 강세로 지금 본격적으로 좀 달릴 생각이 있나 봐요. 다만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힘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얘가 달러가 강세로 좀 달릴 생각이 있긴 있는가 보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겠죠. 그죠? 원달러 환율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박스권이었을 구간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원화 약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죠? 원화 약세가 이렇게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달러 인덱스마저 강세로 치고 오르면은 좀 환율이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환율은 일단 뭐 계속해서 약세, 원화 약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죠? 지금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그 재료가 뭐라고요? 1번 반도체하고 2번 그거라고, 네. 2번이 현금 가치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 말씀드렸죠. 지금 추세적인 강세의 이유는 이거 두 가지 이유가 일시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조정 나타나는 거라고 일단 봐야 되겠고, 이 2번 이유가 아직까지 어쨌든 그 살아는 있기 때문에 저런 원화 약세가 주식시장에 막 딱히 악재로 이게 막 악재로 인식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주식과 환율이 이렇게 뭐 같이 오르거나 아무튼 뭐 이런 원화 약세는 아무튼 좀 한국 경제에 안 좋은 면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어쨌든 원화 약세가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원화는 더 약세로 가려고 하나 봐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기 금값이 어젯밤에 조금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거의 보합으로 마감하면서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쌍바닥 만들었을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쌍바닥 뭐 일단은 매수는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서 일단 쌍바닥 가능성 높으니까 매수해 보시되 손절 기준은 잡아야 되겠죠. 손절 기준은 여기가 깨지면 손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깨지면 조정이 여기서 확 더 깊어질 수 있다. 근데 일단 뭐 그렇게 금값이 더 조정이 막 심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눌림시 매수의 어떤 그런 뚜렷한 이거다 싶은 그런 양봉은 일단 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약하지만 일단 쌍바닥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니까 어쨌든 일단 거의 조정이 끝났다라고 가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금값이 추세적으로 강하고 조정도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별로 조정이 안 나온 거긴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증시, 미국 증시 급락했으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미국 증시 영향으로 급락했다.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한국 증시도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 왕창 많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찔끔찔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 증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이러다가 이제 한번 급락이 확 나오거나 그 뭐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크 이런 게 걸릴 정도로 훅 하면서 빠지는 그런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거나 어떤 그런 투매가 나왔을 때나 아니면 애초에 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어떤 호재가 떠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찔끔찔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움직임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을 잡으려면은 뭐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좀 커져야 그 단기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추세적으로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 근데 어쨌든 아직 계속해서 조정이 지금 더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 중요하다라 말씀드리고 있고, 뭐 빨간색 선 21선이긴 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21선에 지금 터치는 했는데 별로 지지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아직까지 21선 지지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찔끔찔끔 빠지고 있으니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막 추세적으로 막 미국 추세적으로 주식시장에 빠지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는 때는 아니다, 그죠?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요, 아직까지요.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내용 보시면 전 종목 전 업종이 그냥 다 빠져가지고 뭐 다른 뭐 특별한 이야기는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 종목 전 업종이 그냥 다 파란색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 코스닥에서도 그죠, 전 종목 전 업종이 뭐 다 빠지는데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죠, 이렇게 상승 종목 수가 몇 개 없는 날에는 상승하는 종목들로 돈이 더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은 급등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빠졌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코스피 코스닥 다 모조리 다 빠지고 있다. 근데 어쨌든 지수의 입장에서 보면 찔끔찔끔 막 그 종목들 입장에서 봐도 사실 뭐 그렇긴 해요. 지금 찔끔찔끔 급락폭락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급락폭락이 나오거나 급등을 하거나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순간이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거 보시면요, 무지하게 지금 강합니다. 21선이 여기 있죠. 21선 여기 있는데 뭐 조정도 지금 5일선 부근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조정이 끝나고 단기 바닥이 나오고 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강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뭐 정석적인 플레이가 될 겁니다. 21선이 깨져 있죠, 그죠? 삼성전자는요. 빨간색 선이 21선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훨씬 약한 거예요, 이런 종목은요. 매수를 할 때 정석은 뭐다? 강한 종목을 매수하는 거다. 특히 그리고 지금 옥석 가리기 말씀드렸죠, 그죠? 갈수록 강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뭐 다른 나라들 흐름 가볍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무튼 뭐 가벼운 조정 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어쨌든 그죠? 이 막 추세적으로 그게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거고, 일본 증시도 한동안 이제 하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고, 이런 것도 일단 매수 대응이 기본입니다. 다들 상승 추세 자체가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럽은 이제 워낙 기존의 체력이 이제 좀 박스권에 약해져 있어서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을 깨야 아래쪽으로 가는 건데, 아직 그런 지지선을 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얘도 전반적으로 찔끔찔끔 지금 조정이 좀 진행 중인 겁니다. 하여튼 변동성이 한번 크게 터지는 이제 그런 것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